안녕하세요. 관광법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네 과목 한번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사, 자원, 법규, 개론입니다. 그죠? 자, 국사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국사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인터넷 강의도 들으시면서 해서 점수를 좀 높이시고, 자원은 공부량이 많은 넓은 범위에 비해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 과목이니까 55점에서 60점 사이 정도로 여러분 목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 사시면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죠? 원래 이 자원이, 관광 자원이 원래 관광 지리였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지리적인 거예요. 우리 산, 강, 그죠? 관광 자원이죠. 자연적 관광 자원이죠. 국립공원, 그죠? 강, 사찰, 그죠? 박물관, 궁궐, 이런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살을 더 붙이는 거니까,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현업을 하시면은 자원 공부는 좀 깊이 들어가야 되죠. 지금은 이제 넓게 얕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하고, 법규는 전략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규는 이제 제가 찝어주는 그런 부분에만 여러분 하시면 7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으니까, 법규는 공부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량을 더 넓히려고 하면, 이 범위 안에서 공부하면은 70점인데, 이 범위까지 넓히면 80점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범위들 공부하는 게 생산적인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공부할 동안에 자원 공부하는 게 낫다 이거죠. 이건 나중에 실무에라도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우리 법규는 실무에 그렇게 도움되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어진 제가 제시해주는 범위에만 여러분을 공부를 하시래. 제가 생략하거나 빼먹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저는 여러분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지,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해서 막 범위를 막 늘리는 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더 공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보다 하지 말고 요거만 해라 하는 선생님이 여러분 좋죠. 그죠? 그런 어떤 방식이다. 그죠? 자, 개론은 요거 관광학 학문이다 보니까 이 영어로 모든 용어들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영어 가이드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가 편한데, 타 외국어로 하시는 분은 좀 난 영어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개론도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65점에서 정도로 이렇게 하셔서, 우리 평균 60점이면 합격이죠. 그죠? 충분히 60점 넘죠. 그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이 점수를 얻어야 되고, 개론은 요거는 이제 면접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개론은 면접에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자원 공부도 우리가 면접에 연결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자원과 개론은 면접 준비와 같이 병행을 해서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요런 거는 면접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이 평소에 준비해 놓으시면 나중에 2차 면접 준비할 때 따로 많은 시간이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법규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법규, 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좀 했죠. 그죠?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고, 시간적 효력이 어떻고, 지역적 효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건데, 넘어가고요. 관광법규는 행정법에 속한다. 그죠? 행정이란 거는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인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행정이라 하고, 행정하고, 그 행정 중에 우리가 관광법은 관광행정을 규율하는 법이다. 그죠? 그죠? 관광행정을 규율하는 법이 관광법규. 즉, 관광법규는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라는 게 관광법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반사로 우리 관광 사업자는 아니면은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떠한 반사적인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의무가 주어지는지를 규정한 게 관광법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법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 아니면은 행정기관과 우리 개인 간에, 개인이란 거는 정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관광 사업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 사업을 하려면 관광법규를 알아야 되겠다. 그죠? 자, 관광법규에는 우리 기본법, 진흥법, 기금법, 국제산업법이 있다 해서 이렇게 기금법, 약자입니다. 국제산업법도 제가 약자로 이렇게 약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법은 요 4개의 법이 되는데, 이 관광진흥법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80%를 차지하고요. 요 기본법, 요거, 한 3%? 예, 3%. 요 기금법, 예, 한 8%? 8%? 예, 여기 한 9% 정도 되겠다. 9%? 예, 이렇게 해서, 이러면 되죠, 그죠? 이러면 100% 맞죠? 그래서 우리가 관광진흥법에서 시험 20문제 나오고, 그죠? 기본법에서 한 문제 나오고, 기금법에서 한두 문제, 국제회의법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은 진흥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우리가 법의 단계, 이걸 법 단계죠, 그죠? 모든 법은, 모든 나라는 이렇게 이런 단계를, 법의 단계는 그죠? 항상 헌법이 제일 위에 올라 있죠. 그 모든 이 나라의 어떤 기본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그죠? 기본 방향. 법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정해주고, 그 밑에 이제 법률이 만들어지고요.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이 법은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추상적인 이 규정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라고 이 법에서 이렇게 권한을 줬죠, 그죠? 그래서 기본법은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행법은 시행령, 기금법 시행령, 국제회의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자, 대통령 밑에는 이제 장관이 있습니다. 장관이 또 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또 뭔가 세부적인 거를 정해야 되겠다 해서 장관이 정하는 게 시행규칙이에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기금법 시행규칙, 국제회의법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이건 장관이 만듭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요게 전부 다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을 보시면, 자, 이런 법에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자세한 거는 시행령에 규정한다. 이렇게 또 시행령으로 가야 돼요. 그죠? 또 시행령에 가서 또 보면은 또 자세한 거는 시행규칙에다가 적어놨다. 또 시행규칙으로 가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여기 가라, 여기서 여기 가라. 이게 막 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보면은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법을, 이런 체계를 다 풀어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시중에 이런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풀어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다 이렇게 앞뒤가 맞도록 이렇게 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장관이 이런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우리 사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요렇게 합니다, 이런 것을 해서 고시를 하면 우리 관련된 우리 개인들은 요거에 따라서 또 맞춰서 또 이렇게 따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법은 이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어떠한 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누가, 주체. 이 주체를 묻는 시험도,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 이 체계를 미리 잡아주는 표입니다. 자, 우리 국가라고 하면요. 우리가 국가라고, 법에서 국가라고 하면, 자, 우리는 삼권 분립 제도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래서 이 행정, 입법, 사법부를 합치면 우리가 이걸 국가라고 부릅니다. 국가는 이란 말이 있을 때는 행정, 입법, 사법인데 메인, 주로 요 입법 행정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사법부는 우리가 법을 판단하는 기관일 뿐이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우리가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국가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고. 그래서 자, 우리가 입법부에서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행정부가 집행을 하는데, 자, 이 집행하는 행정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죠? 행정부의 대장이다. 밑에 국무총리가 보좌하고, 그 다음에 각 부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했죠. 시행령을 만들고, 그죠? 이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또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령을 만든다 해서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관련 있는 부. 자,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건너서 돈 관리를 하는 부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가 되겠죠. 자, 외교부가 우리가 우리 이제 관광은 외국과의 교류입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 비자 관련해서, 그죠? 비자 관련해서 외국과 뭐 협정도 체결하고, 그거는 비자 관련 외교부 소관이고, 그죠? 그다음에 여권 발급도 외교부에서 해줍니다, 그죠? 여권 발급.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문체부 산하에 뭐 문화재청도 있습니다. 자, 우리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여러분, 우리 자원 시간에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환경부는 우리 국립공원, 그죠? 국립공원을 지정한다, 그죠?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 되겠죠.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채택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하던 일을 지방정부로 많이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시대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자, 넓은 지역을 관장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그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이렇게 구분하고, 여러분 자치란 말이 들어가면요, 그 지역의 대장, 그죠? 우두머리를 그 지역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해서 선거제도 선거 통해서 그 지역의 수장을 뽑는, 그죠? 그 지역을 우리는 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우리 서울이죠. 광역시, 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그죠? 대전, 예, 광역시. 그 다음에 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죠? 도입니다. 도. 넓은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우두머리들을 우리가 시장, 도지사 합쳐서 시도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 행정은요, 여러분, 행정은 그 위에 책임자가 항상 있고, 그 책임자는 다 장입니다. 그죠? 자치단체 장이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이 되면 자치단체 장 이름으로 뭔가 어떠한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가 나온다. 내가 주차를 해서 잘못해서 과태료가 나온다 하면, 자, 내가 영등포구에서 했다 그러면, 영등포구에서 주차 단속을 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이, 그죠? 영등포 구청장의 이름으로 과태료가 날라오겠죠. 그죠? 항상 행정은 그 장의 이름, 책임자 이름으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시도지사가 한다. 자, 그 밑에 있는 기초. 자, 우리 서울시 안에는 24개인가요? 구가 있죠. 그죠? 그 구의 우두머리는 구청장. 광역시 안에도 구가 있습니다. 구청장. 그죠? 광역시 안에 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도 안에 시가 있고 군이 있죠. 그죠? 시장, 군수. 그래서 이런 단체를 우리 기초자치단체다. 기초. 그죠? 여기에 책임자는 다 합쳐서 시군 구청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지사는 우리 법에 시도지사는 뭐뭐뭐를 해라. 아니면 시군 구청장은 뭐뭐뭐를 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 자, 우리 행정은 대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한테 다 맡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도지사가 또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시군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해준다든지, 뭐 승인을 해준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상위 단체 아닙니까? 상위 단체, 그죠? 상위 단체가 어느 정도는 뭡니까?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상당 부분의 행정은 위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장관이 하던 일을요, 장관이 직접 했는데, 처음에는 장관이 하던 일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했습니다. 위임. 자, 행정기관 간에 일을 맡기는 건 위임이라 하고요.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어떤 기관, 단체한테 일을 넘기는 걸 위탁이라 합니다. 여러분, 요 용어도 조금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관이 하던 거를, 장관이 했던 걸 이제 시도지사한테 위임했다가, 또 점점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관광법규의 내용상의 특징을 보면, 자, 행정기관이 우월한 위치에서 우리 관광사업자나 우리 일반 국민들을 지도, 권고, 명령, 강제 등의 수단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하느냐에 있어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관광 행정기관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관광 사업자는 평등하게 취급하고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관광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이제 나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는 시험에 사실 안 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술적이고 뭐 허가 관련해서 무슨 공법적인 내용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시험에 내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무시하라 이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맞추려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행정기관에 자유재량을 많이 부여하고 있어서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시군구청장은 뭐뭐뭐를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재량에 맡겨놨습니다. 판단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험에 내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해야 한다로 바꾸면은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업무의 절차적인 규정이 많고, 그리고 법이 많이 바뀌어요. 새롭게 생기고, 변경되고, 폐기되고, 관광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환경이 바뀌니까 법도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법이 자주 바뀌어서 약간 지금 우리 관광법규는 특히 관광진흥법은 너무 규정이 조금 이렇게 좀 산만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신설 변경되다가 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네. 자, 관광법규의 변천 과정에서 여러분 요거 제일 먼저 생긴 법이 관광사업진흥법인데 1961년도에 제일 먼저 생겼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관광 관련 법은 관광사업진흥법에 여러분요 사업이 들어가 있죠. 사업 그죠? 요 법이 75년도에 와서 두 개로 이제 세분화되는데 이제 관광 사업이 원래 있고 그죠? 관광 단지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또 법을 만들었어요. 관광 단지 개발 촉진법.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오늘의 관광진흥법이 나왔습니다. 자, 관광진흥법은 86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관광진흥법 안에는 관광사업법이 규정이 많고 그 다음에 관광단지는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규정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관광단지 개발 관련된 거는 기술적인 이런 부분, 공법적인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제 책에서는 많이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광기본법은 75년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법은 72년도. 자, 기금법이 먼저 나왔죠, 그죠? 기금법이 두 번째로 나왔어요. 기금법이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국제회의법이 96년도 가장 최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가장 최초의 법이다 정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에 있어서의 헌법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관광을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하라 어떤 선언적인 법이 되겠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본법은 법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예,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기본법은 내용도 내용인데 주체가 누구냐?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목적. 자,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관광기본법의 목적은 국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이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 서울의 가장 우리 큰 궁궐이 경복궁이죠. 경복궁 친선관광입니다. 경복궁에 친선관광을 올 수 있죠. 외국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국민경제, 국민복지, 친선은 국제다. 국제 친선, 국민관광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본법의 목적입니다. 경복궁 친선관광 그 다음에 다 국민이 들어가고 친선만 국제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자, 친선, 국민경제, 국민복지, 국민관광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가 모든 일을 해라. 딱 선을 해놨죠, 그죠? 정부가 해라 이거예요.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광 진행하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그건 일이에요, 일. 일을 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세요. 관광진흥에 책임을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정부입니다. 정부. 여러분, 정부 누구예요? 대통령 밑에, 그죠? 행정부를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장관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관광진흥의 책임은 당신들이 있다. 딱 선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정부는 계획을 세우세요.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세요. 몇 년? 5년.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해라. 정책의 기본 방향.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이요. 여러분, 우리 법에서 계획 그러면요. 기본이 다, 5년 단위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5년 단위. 그래서 5년 단위로 계획 세우고, 그럼 매년은, 원래는 어떻게, 이 기본 계획은 쭉 5년간 가고, 그러면 매년은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매년에는 시행 계획을 세워라. 원래는 어떻게 하겠다? 원래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시행 계획은 매년 세우는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기본 계획은 기본 계획에 따라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그리고 기본 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라. 요 밑에 우리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기본법에 나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워라? 정부가. 몇 년 단위로 세워라? 5년 단위로. 그죠? 자, 연차. 해마다 보고해라. 정부는 누구한테? 국회에다 보고해라. 국회에다 보고하세요.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자, 여러분, 정기국회는 9월 1일입니다. 그죠? 근데 해마다 9월 1일 전, 그러니까 언제요? 8월 달까지, 그죠? 8월 말까지, 자, 우리나라에 지금 관광 관련해서, 자, 정부가 관광 관련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광 동향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 책을 발간을 합니다, 여러분. 한 300페이지 되나요? 이 책이 매년 나오는데, 우리 관광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 이래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을 발간하는데, 여러분, 이 책은 매년 나옵니다. 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해라. 국회. 자, 법제상 조치. 자, 국가는 여기 나왔습니다. 요게 여러분. 자, 국가. 대정부예요, 여러분. 정부는인데, 국가는 딱, 여기 하나 나왔어요. 국가는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해라. 법제상 재정, 법제는 뭐예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죠? 국회가 여기 개입이 돼야 됩니다. 국회. 재정도 국회가 개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주체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국회를 개입시켰어요. 정부만 혼자서 관광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포함해서 여기는 국가는이라는 주체가 됐어요. 이건 여러분 정리를 해놔야겠습니다. 그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정부는 하는데,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죠? 지방자치단체도 관광에 관한 국가가 하는 일을 잘 협조해서 손발을 맞춰서 관광 발전의 일을 해라. 그죠? 자, 정부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죠?
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관광이 이용할 뭐 이러한 시설도 개선하고 근로자들의 휴가 단 제도도 개선해서 이런 일을 하세요. 자, 관광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 이런 일을 하고, 그죠? 환경, 사회,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일을 하세요. 지속 가능성.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지속 가능. 우리 관광, 우리 이 개론에도 나오는 개념이죠. 지속 가능하다. 현 세대가 누리는 거를 미래 세대도 누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의 개념이에요. 그죠? 서스테이너블입니다. 그죠? 서스테이너블. 좋습니다. 자, 관광 사업자를 또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일을 해라. 그죠? 자, 이제 여러분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죠? 교육 훈련도 시켜주고 필요한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하고 관련된 일이죠. 그죠? 관광지도 지정해서 개발하라. 자, 국민 관광을 발전시키라. 아니, 국민들이 관광하는 게 국민 관광인데, 이 국민 관광의 여러분 개념은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그죠? 국민 관광이란 국민이 외국을 가든 국내를 가든 관광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라. 자력. 스스로 갈 수 있는 사람은 관광을 스스로 갈 수 있는데, 갈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정책적인 지원. 그죠? 도와줘라.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와줘서 관광 가게 해줘라. 그래서 이 국민관광에는 복지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금을 마련해라. 기금을 마련해서 설치하세요. 자,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조직하세요. 이게 그나마 가장 최근에 새롭게 규정이 됐어요. 자, 이런 관광 관련된 중요한 일을 이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도 좀 나서서 하세요. 국무총리가 회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 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라고 부릅니다. 이 회의를 국무총리가 주재해서 관광 관련해서 중요한 걸 한번 심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죠? 해서 국무총리가 좀 개입하세요 하는 겁니다. 요게 초기에는 조금 활발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그래서 이런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외교부 뭐 이런 관련된 장관들이 모여서 중요한 것을 좀 심의도 하고 회의를 해라 이거죠. 그죠? 회의는 연 2회 원칙에 반기 1회 그죠? 원칙인데 간사는 문화체육부 2차관이 간사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내용이 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놨죠. 재정시행 75년 목적 했죠, 그죠? 경복궁 진성관가. 자, 대부분은 정부가 합니다, 그죠? 정부가 하고 국가가 있었다, 그죠? 법제상, 재정상 조치.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일을 해라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자, 좋습니다. 쉬었다가 우리가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